오늘의 잡다한 뉴스 1번은 일단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형들 얘기입니다. 아, 요게 아주 꿀잼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대단한 나라냐? 이게 펠로시가 누구냐면은 트럼프 형이 대통령이고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에요. 근데 트럼프 형이 하원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우리나라 요즘 이게 좋고 저게 안 좋고 역시 나는 잘했어요 라는 연설을 하니까 다 듣고 있던 펠로시가 트럼프 형이 연설을 다 한 다음에 그 연설문을 하원 의장한테 넘기거든요. 보통 하원 의장이 그 연설문을 받은 다음에 서로 당이 다르죠. 민주당이니까 당이 다르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 찢어버렸어요. 이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미국 대통령이 준 연설문을 받자마자 확 찢어버렸는데, 야, 이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죠. 이게 일부러 한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자유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곳인데, 저게 멋지고 안 멋지고 떠나서 제가 뭐 펠로시를 지지하고 럼프 형을 안 지지할 건 아닌데, 하원에 미국 대통령이 입장할 때 얼마나 멋진지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원에 등장할 때 항상 저렇게 앞에서 옛날에 같으면 기수 같은 사람이죠. 뭐 미국의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그럼 모두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치고 와 하면서 등장하거든요. 정말 뭐 레슬러한 장면처럼 진짜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이건 찢은 장면입니다. 연설을 길게 한 다음에 박수를 막 치는데 찢어버리죠. 지금 봤어요. 찢었잖아요. 지금 저걸 준 거거든요. 사실은 주고 펠로시 누나가 악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럼프 형이 악수를 안 받았어요. 악수를 안 받으니까 펠로시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준 연설문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대단한 나라구나 싶긴 한데 이게 설왕설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죠. 저런 장면은. 아마 상상하면은 거의 돌을 맞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건 간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혼나죠. 우리나라는 혼나겠다.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주셨는데 뭐 국회의원이건 무슨 의장이 어떤 대통령이 됐건 뭐 1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됐건 그걸 찢어버리면 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망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누구 걸 떠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걸 그리고 그렇게 뭐 물론 자기도 정치니까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게 보면은 의외로 한 게 아니라 연습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연습을 했다. 왜냐? 펠로시나 뒤에서 찍어본 거 보면은 다른 받은 종이들로 이렇게 찢는 연습을 했다라고. 아, 사전 연습까지 했구나. 사전 잘 찢으려고 찢는 거 연습도 하는구나. 이 누나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70이 넘으셨죠. 그래서 미리 연습까지 해서 과감히 찢으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적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구글 안에 있잖아요. 구글이 산 다음에 유튜브만의 실적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아마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도대체 유튜브는 돈을 얼마를 버냐? 광고 매출이 일단 연애 18조예요. 네이버가 작년에 매출 6조 넘었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뿌 하면서 우리 네이버 사랑해요 네이버 대단하다 네이버 했는데 광고로만 일단 18조입니다. 이거 보고 막 별거 아니네? 뭐 그래도 네이버 3배면은 할만하고만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잘 보시면 광고만이에요. 이 광고 18조 중에서 뭐 크리에이터 같은 애들한테 유튜버한테 얼마 떼주면 예를 들면 10조를 떼주면 구글은 8조밖에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에게 가는 수익은 뺐어요. 창작자들한테 주는 수입은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지들이 정말 다 먹는 수익만 18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건 다 뺐고 그거 말고 자기들이 가져간 거만 18조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일단 35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는 게 18조란 거죠. 겸손도 하셔라. 보통은 합쳐서 발표할 텐데 겸손하게 그 남들 주는 거는 빼고 발표한 거고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레드, 유튜브 뮤직 한마디로 구독해서 매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2천만 명을 넘었거든. 이거만은 따로 안 나왔는데 이거만 대충 말하면 얼마냐면 분기에 3조 예상하거든요. 그럼 이거만 3조 5천억. 이거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14조 예상됩니다. 14조짜리 빼고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준 거 빼고 그리고 남은 게 18조야라고. 돈 잘 버네. 야, 잘 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일 거야? 아까 전에 크리에이터들한테 대충 5대5라고 치면은 18조 플러스 18조 플러스 이거 14조도 하면은 32조에 대충 50조죠, 50조. 아, 지금 뭐 유튜브 하나로. 와, 대단하다, 진짜. 뭐 이건 비용이라고 쳐도 이거 뭐 서버 운영비 빼고는 그렇게 그것도 없을 텐데, 야, 대단합니다.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이 한 분기 매출이 54조.
핵심 사업 매출까지 다 합치면은 구글 하나만으로 116조가 넘었고요. 전체로는 거의 200조가 넘는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만으로 1년에 50조가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죠. 50조도 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거? 이거 순이익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서버 운영비하고 뭐 대충 빼면은 20조는 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망상이긴 하지만 부럽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죠. 레포트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2009년부터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반대로 배당률은 올라갔어요. 주식의 배당률은 올라가서 2019년부터 사실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예금 금리나 아마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금리보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전대미문에 아마 우리 아버님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우리도 큰 20, 30년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게 외국에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식 배당금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아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랬죠. 배당 하도 안 주고 요즘 배당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기재부 차관이 채권시장 헛소문 유포 행태가 너무 심하다.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쉬는 도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시장에 있는 분일 텐데 이 채권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시장 규모가 1000조 이상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큰 시장이에요.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채권 시장이 큰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정도 빼고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문제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원시적이죠. 이거 진짜 여기 경험해보신 분 압니다. 세상에 이렇게 원시적인 시장이 없어요. 워낙 시장이 원시적이다 보니까 헛소문 유포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또 개인도 없잖아요. 전부 다 전문가거든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 요즘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야후 메신저 요렇게 생긴 야후 메신저를 모두 켜고 앉아서 이 A 야후 메신저, B 야후 메신저 다 켜놓고 여기서 채팅으로 거래를 해요. 그 뭐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딜도 여기서 채팅으로 치면서 합니다. 야 그거 나 줘라. 그러면 상대가 얘기해요. 얼마에 줄 거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에 줄 거야를 21세기에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에 3천억짜리도 있고 뭐 1000억짜리도 있고 제일 최소 단위가 100억이거든요 보통. 이거 100억 잘라서 팔면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면 쪼잔하다고 욕먹어요. 50억만 줘 그러면은 상대가 한숨부터 쉬는데 그런 시장인데 채팅으로 치면서 그거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물어보고 그럼 이쪽에서 이거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쪽에서 실제로 그래요. 뭐 깎아주세요. 제시어도 하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딴 집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실제로 딴 메신저가 딴 집이죠. 딴 집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 집은 얼마라던데 1480라던데 이 집은 1호에 가격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채권시장 모든 채권시장에 거래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또 HTS가 없고 인간 HTS가 있죠.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야후 메신저 창이 보통 한 15개에서 20개까지 켜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야후 메신저 창이 이런 식으로 20개가 쳐 있는데 여기에 글이 쫙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 HTS예요. 사람이 저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HTS처럼 호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21세기의 그 휴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휴먼이 저 반대편에서 휴먼이 열심히 치면서 호가를 막 올려주면은 이걸 보고 이 집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이 집 가서 제시요 이 집 가서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거의 뭐 수백조에서 천조에 가까운 시장을 움직이는 그 채권 시장의 현재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20개 넘는 메신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끔 치는 것 중에 물론 인간 HTS라서 호가가 한 70%에서 80%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 뻘소리를 다 하거든요. 서로 친하니까 많이 친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누구랑 사귀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여기다가 물어보기에 야씨 오늘 종목 좀 찍어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이거 물어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별의별 헛소문이 다 돕니다. 진짜 별의별 헛소리가 다 돌아요. 듣다 보면은 이게 말인가 싶은데 하여튼 뭐 돌아요. 뭐 이상한 헛소문이. 근데 문제는 이 장난스러운 헛소문을 돌면 다행인데 요즘엔 야후 메신저 안 써요. 이제는 거래소 메신저를 쓰는데 야후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렸죠. 철수해버려서 야후 메신저가 없어져서 야후가 철수할 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게 우리나라 채권시장이었어요. 한국 야후가 철수하는데 대한민국 채권시장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공공의 메신저였기 때문에 야후 철수할 때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딜러하고 이 호가 얘기해주는 브로커가 전부 다 명함 하나하나 하면서 이 메신저 다 딴 거거든. 이거 20 몇 명, 자기 심지어 한 100명 넘게 이 메신저 칸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1번은 뭐 신한금융, 2번은 뭐 KB, 3번은 무슨 어디 증권, 여기는 어디 자산, 여기는 뭐 이렇게 쫙 100명 넘게 야후 메신저 따놨는데 이게 철수하면은 이거 다시 100군데 넘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메신저를 따야 되잖아요. 따야 되니까 이거 하다 시간 다 가서 야후 철수할 때 우리나라 채권시장 휘청휘청했습니다. 실제로 휘청휘청했어요. 야후가 철수한 다음에 한동안 이 야후 메신저로 거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찌라시의 온상이죠. 아주 즐거운 찌라시가. 대충 말하면은 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서로 막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거 안 봐주면은 여기서 막 축구 중계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거 안 봐주면은 뭐 실시간으로 지금 뭐 파리바게뜨 1,000원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어떤 형은 뭐 요즘 뭐 영화 뭐가 좋아 이런 거 추천해주고 왜냐면 자기 창을 한 번이라도 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살 사람들이 날 봐주세요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게 다 올라옵니다. 어필을 해야 되잖아. 이 20개 넘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가 여기에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별 찌라시가 다 도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장난스럽고 심심하지 않도록 하면 괜찮은데 가끔 이거를 전략적으로 또 사용하는 놀라운 형님들이 계십니다. 여기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야 어디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디에 뭐 불났대더라 그러면 야 불났어 야 그럼 우리나라 좀 어렵나 하고 뭐 가격이 빠지면은 사실은 알고 보니 뭐 게임 속에 불이 났다든지 저기 그 불은 호주에 난 거야 뭐 이딴 소리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럼 장난치냐고 뭐 이런 헛소문이 가끔 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알아듣기 쉬운 이런 헛소리인데 좀 전문적인 헛소문을 내자면은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정부가 채권을 1조어치 추가 발행한대더라. 시장에 막 돌아요. 1조래 야 1조래 언제 발행이냐 막 도는데 채권 1조 발행하니까 채권 가격이 막 떨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물량 부담으로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1조를 발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내년이라든지 발행을 검토해봤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뭐 이상한 걸로 1조가 아니라 100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하여튼 뭐 이상한 헛소문을 하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가격 변동을 일으켜서 돈을 버시는 놀라운 형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한 번 당하면 열받죠. 지금 장난치냐고. 그래서 이거 하도 기재부에다가 이제 막 찌르고 그러니까 형 쟤네가 사기쳤어요 뿌 이러면 이제 기재부 국채관리과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계속 불만을 듣다가 얘들아 귀찮아 하다가 안 되겠다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금융이나 금감원에 니들 다 혼내줄 거야 그러면 또 잠깐 조용합니다. 잠깐 조용하는데 뭐 그냥 뭐 잠깐 조용한 거지 또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막 돌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고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게 뿜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다 물어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봅니다. 여기다. 갑자기 야후창 하나에다 자꾸 물어봐요. 야 오늘 뭐가 어떠지? 왜 여기다 물어보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물어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고객이잖아요. 내가 고객이니까 굉장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줘요. 왜냐면 이 고객님의 마음에 들어야 여기서 거래를 해줄 거 아니야. 한 번 거래하는데 막 100만 원 그래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줘야 되니까 심심하면 여기다 물어봐요. 그럼 여기 대답 여기서 나와. 근데 문제는 이 메신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너와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너라고 알겠니? 다 비슷한 애들끼리 답을 하니까 대충 때려서 얘기해줘. 대충 때려서 누군가 얘기한 게 마치 공신력 있게 돌아가면은 그게 찌라시죠. 이제 그런 걸 찌라시라 그래요. 그래서 파고 보면은 누가 얘기한 동네 형이 얘기했거나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거를 퍼 나르다 보면은 이렇게 찌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찌라시가 좀 유명해요. 그런 걸로 쓸데없이 유명합니다. 쓸데없이 가끔 이런 것만 모아서 이렇게 또 보내준 형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채권은 종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데다가 이걸 거래한 사례 많이 없으니까 이거를 HTS로 만들기가 힘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참여자가 많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재밌는 시장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